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지금 컨퍼런스 보드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지금 이렇게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예상치인 102.7보다 낮은 98.3을 기록했고, 이는 전월 대비 7%포인트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 7%포인트 낮은 수치라는 것이, 이 7포인트 낮은 수치라는 것은 지금 2021년 8월 이후 이제 가장 큰 이제 월별 감소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장의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이번 이런 지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미래 사업과 미래 수입에 대해서 덜 낙관적이게 되었고, 또 이 미래 고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더욱 악화되어 지금 10개월 만에 가장 안 좋았다. 그리고 지금 2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이 지수에 대한 요소가 경기 침체 신호인 임계값보다 좀 낮았다라고 전하며 결국 이 경기 침체 우려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를 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결국 이 경기 침체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필수 소비재에 대한 선호는 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임의 소비재 주가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2월 들어서 한 6%, 그리고 임의 소비재는 10% 하락을 하면서 각각 상승과 하락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며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월가도 함께 우려를 표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롭 긴스버그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의 분열은 우려스럽다. 이거는 좀 작년 8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을 당시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 일이고, 이것이 작년 8월과 같이 거대한 하락이 올 수 있는 신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소매 주식이 좀 특히 많이 약한데 만일 이 소매 ETF가 이번 주 과잉 매도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고요. 이 B&I 웰스의 이 알리샤 레빈 역시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2025년 분명 전년 대비해서는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되는 성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며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구리와 관련된 관세 검토를 지시하며 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결국 트럼프 이번에 미국 내 구리 생산을 좀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관세 부과할 수 있게 좀 조사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산업보호이고요. 그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구리가 결국 데이터 센터 아니면 군사나 다양한 여러 기술 산업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좀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여전히 그래도 45%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중국이 계속해서 이 국가 보조금이나 과잉 생산을 통해서 좀 시장을 장악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트럼프 구리 관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시간 외에서 이제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향후 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또 오늘 장 마감 이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과연 이 엔비디아 결국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번 먼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EPS는 0.846, 그리고 매출은 381억 달러 정도가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최근 5개 분기 연속으로 예상 매출을 평균 한 18억 달러 정도 이렇게 초과 달성했고, 또 8분기 연속으로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많이 보여왔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상의 완벽한 실적을 원하다 보니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고, 특히나 이런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예상치가 아닌 어떤 헤지펀드들이나 그런 투자 기관들의 어떤 자체적인 비공식적인 예상치를 통해 이것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하락하는 조금은 이런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실적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핵심은 이제 블랙웰과 결국 얼마나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것들을 통해서 AI 수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요. 먼저 결국
이 분석가별로 매출 예상치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블랙엘에 얼마나 도입되고 있고 또 블랙엘에 관련돼서 얼마나 매출이 인식이 될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출 예상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전했으며, 특히나 또 이번에 엔비디아 이제 결국 굉장히 놀라운 마진을 유지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엔비디아의 성장, 특히 주가 성장이 있어서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과연 이번에 엔비디아 마진율 75% 유지할 수 있을지, 특히나 이 블랙웰로 인해 생산이 전환될 때 좀 마진 압박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시장은 현재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이제 위든 아래든 한 8% 정도 변동성을 예상하며 굉장히 좀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엔비디아 이제 월가의 견해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목표가 $175를 제시하며 이제 지난 5개 분기 연속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매출 예상치 $18억 이상 상회할 것 같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이 매출 결국 예상치보다 더 높은 매출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압박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이 블랙웰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향후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제 긍정적인 이런 견해를 전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도 지금 블랙웰 25년 상반기에서 25년 중반으로 좀 연기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하이퍼스케일러가 GPU 구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다라고 하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젠블랙 같은 경우는 목표가 $220를 제시하며 결국 이 블랙웰과 관련된 출하량 25년 4분기부터 증가할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강세가 예상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이 노스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기업들의 매도를 촉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어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GPU 가용성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 좀 상반기 빈약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ASIC 칩 성장에 따라 결국 AI 가속기 시장에서 점유율은 한 4에서 5% 정도 이를 것 같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 둘 다 잘 확인하셔서 이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다시 한번 유의해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 발표 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공식 예상치에 따라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엑손 엔터프라이즈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테이저건 역시 전년 대비 37% 성장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도 40% 성장하면서 지금 매출 시장의 예상치를 맞췄고 EPS나 마진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가이던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매출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이제 ARR 기준으로 이제 $10억 돌파하며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호실적 원인 결과적으로는 이 테이저 10이 일단 먼저 기존 테이저 7 대비 주문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이제 원래 테이저 1은 경찰들이 많이 썼는데 경찰뿐 아니라 이런 미국 경찰뿐 아니라 해외 그리고 교정기관에서도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전체 주문량 상위 10개 중 7개가 미국 경찰 이외의 고객이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좋게 파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미국 외 부분과 기업 고객 매출이 또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대비 이제 QOQ 기준으로 50% 성장을 했고 특히 기업 부분은 YOY 기준으로 좀 3배 성장을 했는데 최근 이 글로벌 물류 회사와 사상 최대치 계약을 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 기업 부문에 대한 성장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컨퍼런스 콜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미국 정부 채용 동결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테이저 10 수요 지금 현재 공급이 좀 불균형이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늘려서 공급 부족 해소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마지막으로 이 플록 세이프티 파트너십 지금 종료 영향이 있는데 앞으로 다시 협력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번에 10K 제출을 하면서 시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제 해당 소식 이후 주가 시간에서 23.4% 상승을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또 이번 결국 10K 잘 제출하면서 그 전에 말했던 이 CEO의 어떤 긍정적인 가이던스 역시도 다시 한번 좀 신뢰를 가지면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향후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